지난 겨울 유럽 전역에서는 시위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L'évolution, bien évidemment, du coût de la vie dans le pays est tout à fait importante. Il y a l'augmentation des produits de première nécessité, mais il y a aussi l'augmentation.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난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1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했음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연초부터 급등하고 있는 난방비에 자영업자들의 쓰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에너지난에 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상황. 세계는 다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 환경,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처하는 데 원자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서 뭔가 에너지 공급망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럽이 지금 호되게 당했죠. 하지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로 원전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원전 내부에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가 이미 가득 차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원전 친환경적이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구 시설인가요? 여기는 사용 해결료를 궁극적으로 인간 생활권에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고요.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해 7월 유럽연합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텍소노미, 즉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다는 건 1조 유로, 한화로 약 1,333조 원 규모의 그린딜 예산을 원전에 쓸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난으로 전 세계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높이는 정책으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Dass wir uns diese Option erhalten, nach dem Ende der regulären Laufzeit der Atomkraftwerke die beiden süddeutschen Atomkraftwerke in eine Reserve überführen. 지난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은 계획대로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연장하지는 않되 올해 4월 중순까지 원전 2곳을 예비 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는 2025년 중단 예정인 원전 2기의 가동을 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원전 5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스위스도 에너지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폐쇄 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난방, 전기, 산업용 에너지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 중 약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난으로 물가가 치솟고 경제 위기론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프랑스가 원자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아예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원자력으로 확보한다. 그래서 원자력을 지금 한 전력 생산에서 70% 넘게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는 원자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은 어떨까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3%에 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비용은 181조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역시 낮은 수준인데요. 세계 주요 국가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3%. 하지만 우리나라는 4.7%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세계 에너지 안보 순위는 32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즉 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원전과 관련한 세계 경제 활동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은데요. 유럽에서는 2050년까지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국내에는 이제 봤을 때는 고준위 방패물 관련한 특별법을 만든다라는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근데 법을 만드는 거랑 사실 방패장을 직접 만드는 거랑은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법을 만든다고 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자동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EU 텍소노미 기준에서도 많이 우리는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유럽에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도 결론이 그러하듯이 원전의 위험성은 해상 풍력 수준이고 3세대 원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안전성하고 뭐 다를 게 전혀 없다. 그게 이제 결론이었죠. 안전성 측면에서도 다른 친환경으로 분류된 것들하고 차이가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사용 해결료는 지하에 처분한다 그러면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 사용 해결료 지하에 처분하고 원자력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환경적으로 우리가 다른 친환경 대비 못하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전기를 생산해내는 걸까요?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이 같은데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단가가 한 1kWh에 한 120원, 130원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원자력에서 만들면 그 단가가 한 50원 정도가 되고요. 그 50원 중에 여기 보시는 게 해결료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요 해결료 하나만 있으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년 전기를 씁니다. 그런데 요거 만드는데 1kWh라는 전기를 만드는데 천연 우라늄 가격은 한 1원, 2원 정도밖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뭐 가스하고 태양광하고 비교한다면 한 5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원별 발전량을 보면 석탄에 이어 원자력이 27.9%로 국내 전력 공급의 약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총 전력량의 약 30% 정도를 우리 한수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용량인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약 한 95% 정도 전력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공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보면 총 27기가 건설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0기가 운영 중이고 5기는 정비, 2기는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전 기술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1959년에 설립된 원자력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원자력 연구가 태동을 하고 1962년 미국에서 들여온 트리거 마크 2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은 우리나라는 1971년 3월 고리 1호 원자력 발전소의 기공식을 갖게 되는데요. 총 1,56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 고리 1호 프로젝트. 1978년 4월 준공이 마무리되고 상업 운전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되고 현재 해체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80년대부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쭉 건설을 해왔는데 원자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력 요금이 점점점 싸진 겁니다.
전기 요금이 거꾸로 간 거예요. 날이 가면 오르는 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내려갔던 거죠. 그 80년대 말 90년대 우리나라 기업,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생산할 때 그 운영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전기 요금이거든요. 그런데 경쟁 업체하고 봤을 때 이 전기 요금이 자꾸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기업 경쟁력으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 시기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크게 기여했죠.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원전 4기 건설을 수주하며 원전 수출 강국으로도 자리매김했는데요. 바라카에 건설한 한국형 원전은 현재 3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이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저희들이 제치고 사실은 이제 저희 한국이 수주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주했다는 이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작년 8월에 저희들이 그 이집트 엘다바 2차 측 원전도 이제 수주하는 저희들이 그 성과를 이뤘습니다. 3조 원 규모에 이르는 이집트 엘다바 수주에 이어서 유럽까지 진출했는데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전 한 개를 수출한다 그러면 한 10조 정도가 일단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 따라서 프로젝트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수십조 정도의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그 세 번째 그 원전 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도 그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의 중심으로 손꼽히는 창원 특례시. 이곳에는 원전 관련 업체가 170개사로 전국 대비 21%, 종사자 수는 무려 26.9%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창원 특례시에 위치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전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주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기기인 터빈,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이제 이 원자력 돔 내부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기는 핵연료를 담아넣는 원자로를 비롯해서 증기 발생기, 그다음에 가압기, 그다음에 RCB 펌프라고 하는데 순환수 펌프 등을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원전인 SMR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SMR, 즉 소형 원전 모듈은 대형 원전과 달리 주요 기기를 일체화시킨 원자로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71종 이상이 개발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최대 6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SMR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 28년도에는 한 2조 한 8천억 정도의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세계적인 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SMR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뉴스케일이 한 30기가와트 정도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도 계속 지을 걸로 예상되는데 주요 이제 기기 공급사로서 저희가 역할을 다할 걸로 예상됩니다. 창원 특례시에 있는 또 다른 원전 관련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원전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밸브입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일까요? 이 밸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비상 상황 시 압력을 방출시켜주는 전체 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브의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 테스트장이라고 보시면 매우 중요한 부품인 만큼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 역시 철저하게 하는데요. 네, 마이너스 196도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제품은 초온이 아닌 상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온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초저온 상태에서 테스트하고 극한 환경에 노출시킴으로 해서 이 밸브가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기업 역시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제품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제 SMR 시장이라든지 이 SMR 시장을 기반으로 선박도 혹은 이제 잠수함도 이 소형 원자로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앞으로 올 거고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SMR을 통해 가지고 보다 나은 시장에 진입을 하고 선점함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점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창원 특례시는 원전 산업의 메카로 발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원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 그중 하나로 우선 먼저 창원 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금융이었습니다. 산업은행과 협의를 해서 금융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신속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원전 기업들을 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전 산업을 이제 크게 나누면은 근데 원전을 건설하는 큰 시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되고 나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다 빼고 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 역시 우리 창원이 기계 산업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사용 후 핵 연료를 담는 폐기하는 그 용기를 제작하는 기술들이 우리 창원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핵 폐기물 용기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기업을 찾아가 봤는데요. 거대한 금속 용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걸까요? 저희들은 이거를 캐스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핵연료가 다 쓰고 나면은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을 하는데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이 부분을 핵연료 다발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 부분을 영구 안전하게 보관 저장하는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차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 수조 안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지나면은 건식 용기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그 캐스크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다 차곡차곡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폐연료봉에서 방사능이 전혀 나올 수 없도록 두께는 최대 30cm에 달하고 뚜껑은 3중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추락이나 고열에 노출돼도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런 캐스크를 많이 제작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미래 먹거리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한 원자력 발전. 하지만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 역시 큰데요. 1979년 미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미국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최악의 원전 사고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를 남겼습니다. 월성 원전은 다른 원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핵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뭐 수년 전에 포화가 돼서 건식 임시 저장 시설을 지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리나 뭐 영광이나 울진이나 다른 원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차오르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고 특히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 이거를 안전하게 처분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완벽히 만든 나라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구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힘을 얻고 있는 방식이 바로 지하 깊숙이 처분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용 핵연료를 궁극적으로 인간 생활권에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고요. 사용 핵연료는 수백 미터의 심부 지하에 연구 격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500m 터널을 뚫어서 사용 후 해결료를 운반해 최종적으로 영구 처분하는 방식인데요. 안전한 영구 처분을 위해 이곳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핵폐기물을 넣게 될 금속 용기와 완충제의 격리 성능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처분공이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 이제 2.3분의 1 규모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축소 모델이 공학규모의 축소 모델이 들어가서 여기서 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히터를 통해서 열을 공급을 하고 그래서 열하고 수리 역학적 고동을 우리 해석 모델이 잘 예측하는지 그걸 여기서 검증을 했던 겁니다. 지하에 처분했을 때 지하수 유입이나 높은 압력,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지 다양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실험에 사용된 장치입니다. 주변에 단단한 안반이 천연 방벽이 되고 벤토나이트라는 천연 점토가 완충제가 돼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분 기술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놓고 볼 때는 선도국인 핀란드, 스웨덴 대비 한 75% 정도 기술을 확보한 걸로 저희 기술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반과 저장의 안전성을 위해 9m 높이의 낙하 실험. 800도씨의 화재 환경에 30분간 방치 후 자연 냉각되는지, 또한 지진 발생 시 핵폐기물 용기가 전복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천 막는 것이 아주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해결료죠. 그러니까 해결료는 안에 이제 봉처럼 돼 있어서 그 안에 그 지르코lum이라는 클레이딩 안에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해결료가 훨씬 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재료가 수명을 더 길게 갈 수 있도록 또는 이제 부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있어서 잘 저항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안전한 핵 연료봉 등 소재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실을 찾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부품, 해결료 피복관이라든가 기타 노심 구조재를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3D 프린팅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은 다양한 소재를 복합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두께에서 내산화 소재라든가 고온 구조재라든가 방사선 차폐 소재 이런 것들을 한 몸체로 만들므로 인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또 크기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구현하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은 정보통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해결료 피복관이라는 그 해결료 봉을 구성하는 제품이고요. 이 안에는 우라늄을 이 안에 담고 이 우라늄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지르코늄 합금 해결료 피복관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후쿠시마 사고에서 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식이 가속이 됐고 그로 인해서 수소가 발생돼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내란화성이 우수한 물질을 3D 프린팅이라든가 코팅 방법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코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온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수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서 수소 폭발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일명 사고 저항성 해결료 피복관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은 자체 기술로 설계한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 세계 수준의 안전 연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을 더 사용하겠다, 원전을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규제와 안전에 얼마큼 더 투자를 해야 될까? 사업자한테는 어떻게 더 강화된 안전을 요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같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원전은 많이 사용해서 전력을 싸게 값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떤 문제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또 같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유례없는 에너지난으로 에너지가 곧 국력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시대. 안전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느 때보다 모두의 지혜와 지식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m by 1m 정도 고요. 네, 뭐 차이고요.